하이당에 왔다. 오늘은요, 송필훈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뭐죠, 선생님? 당뇨병 잡는? 잘 먹고 잘 움직이는 법.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당뇨병 환자 밥상 위에는 약과 독이 동시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의미를 담은 말 같은데,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기란 정말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그동안 먹었던 거랑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식생활을 또 이게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 네. 교육을 해드린 대로 모든 걸 다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기호식품이 있고 본인만의 조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식생활이 모두 다 이걸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즐거움도 없어졌고 어떻게 이런 식생활을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좀 있고, 먹는 게 정말 삶의 낙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가 정말 어렵고, 네.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그걸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모든 식생활을 가르쳐 드린 대로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단순당을 많이 드셨는데, 그러니까 쌀이나 뭐 밀가루 음식을 주로 먹었는데 그것 대신에 현미나 통밀빵이나 이런 걸 주로 드신다든지, 아니면 식이섬유 많은 음식들을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츰차츰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이게 적응하다 보면 이렇게 먹을만 하거든요. 아, 내 건강을 지켜주고 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또 우리가 혈당도 좋아지고 체중도 좀 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사는 시대는 이제 잘 못 먹어서 뭐 영양 결핍이 생기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식품들을 골라서 먹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음식 위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하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 생선이나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좀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견과류, 그런 것들을 저혈당 생기거나 그런 거에 보통 주스나 사탕을 드시는데, 네. 저혈당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취침 전에 혈당을 재봤더니 좀 낮은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뭐 견과류나 저지방 우유를 좀 드신다든지 하면은 새벽에 뭐 저혈당이나 이런 거를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믹스커피, 과자나 뭐 밀가루 음식들, 그런 것들은 혈당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극단적으로 끊는다기보다는 이건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드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내가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해서 혈당을 소모시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혈당 관리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드시고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내가 먹었던 막 기름지고 뭐 칼로리 높고 그런 흡수 잘 되는 그런 탄수화물들은 점점 멀어지니까 살이 빠지게 되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량이 좀 늘어나겠죠. 네. 자,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법이 따로 혹시 있나요? 식전 운동이 좋다거나 네. 아니면 유산소가 좋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가? 일단은 내가 뭘 드시고 나서 식사 후에 30분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걸 가장 추천드리고, 운동하실 때는 내가 1시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뭐 사탕이나 주스나 이런 저혈당에 대비해서 네. 그런 걸 좀 챙겨서 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유산소 운동은 아무래도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겠고, 내가 근력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근육에서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근육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평상시 그냥 쉬고 있을 때도 근육에서 그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허벅지 운동하세요, 뭐 스쿼트 하세요 하라는 이유가 그 근력을 키워주는 게 좋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면 정말 이상적인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혈당 관리는 이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뇨병 자체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 또 어떤 보건사업을 통해서 당뇨병을 계속 관리를 할 건데, 내가 당뇨를 관리하는 측면에 내가 원래 먹던 식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변화시키고, 또 내가 운동에 별로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던 분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런 걸 시기 관리라 운동하라고 하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리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 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은 거의 안 먹고 야채랑 고기만 드시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계속 앞으로 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처럼 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 뭐 요가를 하시든지 필라테스를 네네. 하시든지 여자분들 같은 거 뭐 줌바 댄스도 하시고 하는데 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좀 터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삶의 질도 좀 더 나아지면서 내 몸도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당뇨병이라는 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20대, 30대 이제 분들이 점점 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고도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20대, 30대들도 이제 당뇨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뭐 이런 직장 문제, 뭐 취업 문제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점점 이렇게 늘고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도.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 운동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당뇨병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